자, 오늘 일요일이죠. 집에서 충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합격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나오셨죠? 오늘 많은 걸 얻어가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 기출 문제는 특히 민법은 70%가 기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온 것이 또 나오고 나온 것이 또 나오고 그래요. 한 번은 나온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70%가 기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를 풀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할 것인가 한 번쯤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노하우를 자기만의 노하우를 알아야 시간 안에 우리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접하다 보면 모의고사 봐보면 알 거예요.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거의 한 20문제 풀면 시간이 다 됐다고 답안지 내라고.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푸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왜 이것이 답인가 그 정도 알게 되면은 그 문제는 완전히 내 것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 할게요. 그죠? 그리고 또 오늘 진도는 제 생각에는 소위권까지 풀어보려고 해요. 그 절반이거든요. 뭐 일단 간디까지 가보는 거죠.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한 회 보는 거죠. 목표는 정해놓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용역물권부터 민사특별법까지 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306쪽에 문제 1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 법률행위 종류죠. 법률행위 종류는 두 개가 있죠. 자,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면 이루어지는 게 단독행위고 또 상대방과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죠. 두 개가 있는데 자,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 있고 상대방이 없다는 것은 일단은 상대방이 특정이 안 됐다는 거죠. 특정이 안 됐으니까 의사표시가 원래는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특정이 안 됐으니까 도달 문제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래서 무슨 주의? 표백주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 딱 우리는 몇 개만 알면 돼요. 3개. 유죄포. 유죄포. 근데 포기해서 요즘에 많이 내잖아요. 포기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어요. 권리 포기도 상대방 없어요. 점유권 포기도 상대방 없어요. 근데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유 지분 포기. 제한물권 포기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취득시효 포기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걸 가지고 요즘 많이.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을 때 포기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까지 해야 돼요? 민법 186조는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 등기 안 해야 돼요. 근데 포기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단독 행위나 계약은 법률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까지 해야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죠. 등기 안 하고 의사표시만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면 틀려요. 그러겠죠? 계약은 뭐 거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승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부터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안 생겨요. 자, 1번 단독행위가 아닌 것 그랬네요. 자, 1번이 합의해제죠. 해제하는데 혼자 했어요? 합의해서 했어요? 합의. 청약과 승낙이 만났잖아요. 그 1번 답이에요. 자, 2번은 철회, 3번은 취소, 4번은 동의, 5번은 추인.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단독행위는 하나 짚어갈 것이 있어요. 뒤에 가면 조건기한이 나오잖아요. 조건기한은 법률행위 성립 문제예요? 효력 문제예요? 효력 문제예요. 효력 문제예요. 그렇죠? 효력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단독행위는 조건기 효력 문제이기 때문에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붙이면 안 돼. 그래서
형성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상대방한테 이익만 주는 경우는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잘 물어봅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교환은 채권행위죠. 네,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 의무라는 이행이라는 의무를 남겨놓으면 채권행위고 안 남겨놓으면 처분행위잖아요. 처분행위는 물권행위니까요. 자,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상대방 없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2번이 틀렸네요. 3번 처분행위 지상권 설정행위 물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죠. 그래서 설정 계약하고 등기하면 바로 효력이 생겨버리잖아요. 자, 유상행위 임대차 무상행위 증여 그 다음에 자 3번 단독행위 해당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상대방 없는 거 찾으라 했잖아요. 문제를 이렇게 돌려서 물어봐요. 헷갈려라. 그럼 우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 재단법인 설립 유죄포. 그래서 이게 작년에 1번 문제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자 4번에 다음 중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거는 자 교환 채권 계약이죠. 임대차 채권이죠. 재매매 예약 채권 계약이죠. 주택 분양 계약 채권 계약이죠. 채권 양도. 채권 양도는 채권 계약인데 자 의무 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준 물권이라고 그래요. 채권 양도하고 채무 면제는 준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창을 넘깁니다. 자 5번 자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 그래서 옳은 거 동그라미. 자 1번 타인 소유 부동산은 자 매매 동그라미.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죠. 그러니까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죠. 그러니까 유효해요. 근데 여기서는 없다 해 틀렸죠. 자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으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성립이 되고 나서 효력이 있으면 유효, 효력이 없으면 무효죠. 그럼 유효가 되려면 효력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게 일반적 효력 요건이에요. 그런데 요 법률행위를 할 때 대리를 통해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이건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조건 기한부로 했어요. 그럼 조건이 성취돼야 돼요. 기한이 도래돼야 돼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었어요. 뭐까지 얻어야 돼요? 허가까지 얻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답이 나왔어요. 자 3번은 사일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사일수 위반은 확정적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적이라는 이야기는 추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절대적이라는 이야기는 어느 누구한테라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대적이라는 이야기는 선의 3자에게 대항을 못하는 게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여기는 상대적이에요. 나머지는 다 절대적. 그 다음에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자, 확정적이고 절대적이다 보니까 추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 목적이 전소가 됐어요. 후 동그라미. 그러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무효이다 틀렸어요. 유효.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되면 쭉 내려봐. 그래서 귀책사유가 있냐 없냐. 누구의 귀책사유? 채무자 귀책사유. 있으면 채무불이행해서 해제로 가는 거고. 귀책사유가 없으면 이혼부당. 원칙은 청구하지 못하니까 채무자주의니까 청구 못하고. 예외적으로 채권자주의.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6번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거 그랬어요.
자, 특별적 효력 1번은 대리권의 존재니까 특별적 효력 요건이죠. 특효 이렇게. 그 다음에 2번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조건 성취 특효. 일반적 효력은 1효, 특별적 효력은 특효 그럽니다. 자, 3번은요. 농취증은 하나의 절차에 불과할 뿐이에요. 효력 요건 아니에요. 그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러잖아요. 자, 요거는 일반적 효력력 1효 그래. 일반적 효력력. 그럼 적법은 사회질서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적법은 무엇보다 적법이라고 그래요? 법률 규정 중 강행 규정에서 효력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것이 적법이에요. 자, 이건 한번 짚고 갈게요. 자, 민법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가는 거죠. 법률 행위하고요. 법률 뭐예요? 규정. 법률 규정은 두 개가 있어요. 자, 강행 규정이 있고요. 자, 임의 규정이 있어요. 차이는 뭔 차이예요? 당사자, 배제, 특약, 할 수 있는 거는 뭐이고? 임의 규정이 할 수 없는 거는 그래 강행 규정. 그러면 강행 규정 두 개 나눠져요. 무슨 규정, 무슨 규정? 효력 규정하고 그래 단속 규정. 그럼 단속 규정은 자 만약에 위반하더라도 유효인데 뭘 받아요? 그래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단속 규정도 시험에 가끔 물어보거든요. 대표적으로 중간 생략 등, 모두 생략 등. 그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거. 그거는 시험에 잘 안 물어봐요. 뭐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 이건 안 물어보고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단속 규정이 유효잖아요. 그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직거래, 쌍방대리. 그걸 많이 물어본다. 단속 규정. 일단은 단속 규정 위반해도 일단은 유효해요. 그럼 뭘 받아요? 처벌. 뭐 이제 뭐 벌금도 내고 호텔도 갔다 오고. 자, 효력 규정 위반했어요. 그러면 유효, 무효? 그럼 무효예요. 일단 무효고 두 개를 가요. 자, 무슨 법? 개별법. 그 다음에 정책 목적. 어떻든 간에 위반하면 무효예요. 그럼 정책 목적은 딱 두 개죠. 뭔 법? 부실법이라고 해요. 부실법이 뭐예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 그러니까 명의신탁 나오면 무조건 무효예요. 뭔만 빼고 문종배만 빼고. 이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뭘 얻으라고? 허가 얻으라고. 이 두 개는 정책 목적. 뭘 하지 말라고. 그렇죠. 투기하지 말라고. 그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개별법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우리 책에 있어. 어디가 있냐면 자 310쪽에 보면 그 아래 박스 효력 규정 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중개사법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신고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상 농지법상 이런 거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별법으로 가는 거고 민법도 얘기 하나 들어가겠죠. 민법도 강행 규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디 들어가요? 개별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우리 몇 번에다 우려한 거죠? 6번, 5번, 6번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권한을 관청에 허가를 얻는 것은 특별적 효력 규정. 그 다음에 법률행위 적법, 일반적 효력 규정.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성립 요건이죠. 자,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럼 여기 이제 적법은 지금 이거의 적법, 뭐가 적법이냐면 강행 규정, 효력 규정에 반하지 않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적법이라는 얘기죠. 적법. 그다음에 사회 질서 반하지 않는 거. 그런 이제 목적에서 지금 물어봤잖아요.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동그라미 하시고. 자, 1번 농취증은 이거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X. 그 다음에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 유효. 유효. 단속 규정 유효. 무효로 틀렸고. 3번 계약 성립 후 동그라미.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 되더라도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유효이다. 유효이다 하면 그냥 알아채리니까. 이놈을 돌리는 거예요. 꼬은 거예요. 한번 헷갈려라고. 그래서 답 3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법률행위 표시된 표시 동그라미. 동기. 자, 동기는 지금 밖으로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이 동기가 밖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의사 표시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건 의사고, 밖으로 나온 표시잖아요. 그럼 의사 표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의사 표시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니까. 근데 그 의사 표시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103조 위반 돼, 안 돼? 돼요.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도박행위는 103조 위반이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가서 금전소비대차 했다고. 그럼 금전소비대차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돈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 빌리고 저당구 설정 문제가 안 생기는 거라고. 근데 뭘 했어? 은행 창구에서 물어봤어. 어디다 쓰려고 갑자기 3억 원을 대출 받으십니까? 그랬어. 그게 뭐라 그랬어? 도박장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어. 도박장 쓴다고 표시가 됐잖아. 그러면 그 금전소비대 유효, 무효? 무효. 무효니까 안 갚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얼른 해소해가 버렸어. 그냥 날라가지고 얼른 채가 버렸다 이 말이지. 그 말이에요. 표시가 됐다면 사실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없다 틀렸어. 그 다음에 자 5번 단순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부동산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이는 사일서 위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사일서 위반이 안 되는 거 뒤에 가서 하겠지만 딱 5개 정해져 있다. 강박 안 되는 거죠. 그냥 강박은 강박으로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면탈, 조세 포탈, 그 다음에 명의신탁, 그 다음에 투기 목적. 요것들은 거기 뒤에 따르는 거에 의해서 무효 취소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는 아니에요.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사회질서 위반. 그러면 자 민법은 개인 간의 거래를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래가 사회질서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은 용서할 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회질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회질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는 그에 따르는 거에 의해서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건 그랬어. 아닌 건 가입하시고. 자, 바로 나왔어. 1번.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 효력 규정이 아닌 거. 단속 규정. 바로 답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자 제한법. 여기 이제 개별법에 들어가겠죠. 이거는 상식이니까 몇 프로를 초과하면 이자 제한법에 걸려요? 원래 24%였는데 개정돼 가지고 20%. 그러면 설령 거래를 할 때 20%가 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무효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 공 동그라미, 설 동그라미, 운 동그라미 법. 그래서 공설운법. 자, 여기서 기본재산 처분을 하려면 주무관청에 뭘 얻어라? 허가를 얻어라.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도 마찬가지죠. 사립학교에서 대출 받으려면 교육청에 뭘 얻어라? 허가를 얻어라. 그거는 개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학교가 경매에 의해서 넘어가 보세요. 난리 나는 거죠. 사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4번, 5번을 같이 묶어주시고 자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 그 다음에 5번은 국토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거는 자 무슨 규정? 정책 목적. 효력 규정의 정책 목적 위반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여기서 효력 규정이 아닌 거는 1번이에요. 단속 규정. 나머지는 다 효력 규정. 그 다음에 오른쪽에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골라라고 그랬네요. 자, 작년에 나왔죠. 자, 중간 생략 등기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자, 공인 중개업자가 직접 거래 단속 규정. 그 다음에 초과 수수료 효력 규정. 그래서 실제 법정 수수료는 500만 원인데 만약 700을 받았어. 그럼 다 무효예요? 200만 무효예요? 그래요.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라고.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무효가 아닌 거는 효력 규정은 위반은 무효지만 단속 규정 위반해도 유효잖아요. 그러면 주택법의 전매 제한 단속 규정이죠. 그럼 위반해도 유효란 말이에요. 대신 뭘 받아요? 처벌, 페널티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매 규정은 뭐냐면 자, 보통 뭐 주공 등이죠. 한국주택토지공사 등이니까 지방공사 포함입니다. 여기에서는 자, 무주택 서민들한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잖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몇 년 안에는 처분하지 마라. 5년일 수도 있고 8년일 수도 있어요. 엄청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꼭 이분들은 받으면 돈이 급하니까 가지고 있어요. 꼭 팔아먹어요. 팔아먹어버리면 정책 목적을 달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한 규정을 두는 거죠. 근데 팔아먹어버렸어. 그래도 유효. 대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공급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호텔도 갔다 와야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타당성 103조 위반이죠. 자, 사회적 타당성은 개인 입장에서 본다. 사회 질서 전체 입장에서 본다. 그 다음에 이거는 행위시만 보는 것이지 사후에는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고정돼 있다. 시대의 변遷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된다. 변동이 된다. 그 다음에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인사계, 이도, 동생, 통리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제일 잘 나오는 게 자, 인륜신분 질서에 반하는 게 첩계약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중매매 요거. 도박은 가끔 지문을 물어보는데 거의 2개 갖고 많이 물어봐요. 이중매매, 사일수, 적극가담 사일질서 위반이고 그 다음에 자, 첩계약. 첩계약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부동산 증여, 유효, 무효. 무효. 자, 첩계약을 종료하면서 부동산 증여. 근데 조건부로 했어. 그럼 유효, 무효. 왜 조건부로 무효를 했을까? 그렇지, 그렇지. 조건은 지금 이루어져, 앞으로 이루어져. 그래. 그러면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그 관계 유지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동안에 사유수 위반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자, 첩관계를 시작하면서 부동산 증여는 무효. 종료하면서는 유효인데 조건이나 기한부를 붙였다. 말은 일시적으로 유효를 인정한 꼴이 돼서 그냥 다 무효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종료하면서 부동산 증여는 무효가 되고 조건 기한이 들어가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문제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옳지 않는 거에서 자, 5번이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왜 그랬을까? 남편이 어째요? 바람을 한 번 피해요. 수없이 피해요. 이제 못 살겠다고 이제 완전히 절교하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이 삭삭 빈 거죠. 모든 재산은 다 당신 앞으로 돌려드리겠다. 대신 우리가 부부인 동안에는 법적으로 부부인 동안에는 내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 않겠다. 이 약속하는 거. 이건 상관이 없잖아요. 자, 1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란 약정. 필요하면 이혼도 해야죠. 그 다음에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는 거. 안 되는 거죠. 자, 법정에서 허위 진술 대가로 안 되는 거죠. 자, 노름빛인 줄 알면서 변자기는 약정 안 되는 것이죠.
자, 6번 아닌 거 그랬어요. 자, 1번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 무허가 임대행위가 사일수 위반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 1번이 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머지는 보셔도 알 것 같고, 저기 5번에 보면 변호사 나와 있죠. 성공보수 나와 있죠. 요건 한번 정리할 것 같아요. 성공보수. 성공보수 약정에 나오면은요, 우리는 민사하고 형사하고 나눠보는 거죠. 민사는요, 자격이 있냐 없냐, 있다면 그냥 유효해요. 그래서 민사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격이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자, 형사는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무효예요. 근데 이 두 개 무효는 그냥 무효예요. 사일수 위반이에요. 사일수 위반으로 무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참고로 나와 있는 거 313쪽에 한번 보시고 장을 넘기세요. 자, 7번에 사일수 위반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거 그랬어요. 없는 거 가입하시고. 그래서 문제 풀 때 옳은 거면 동그라미 하시고 가입해 오면 X를 하세요.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OX를 해주셔야지 문제에다가 OX 오면 또 읽게 돼요. 두 번 안 읽어야 되죠. 우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자, 없는 거 X 하시고. 자, 기억번.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 자,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 사실수 위반이죠. 근데 은닉하기 위해서 하는 임치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기억번 X. 자, 니은번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 자, 적극적 기망 동그라미. 적극 가담이죠. 그러면 무효.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 을한테 팔고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니까 아들이 상속을 했다고.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판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제2 매수할 사람이 아들을 적극 꼬드겨가지고 적극 가담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다고. 그럼 전형적인 이중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해당. 그 다음에 자 디귿은 잘 읽는 거 있죠. 뭐예요? 강제집행 면탈. 무조건 사일수 위반 아니에요. 자, 니을번도요. 양도 소득세 피해, 조세 포탈. 무조건 사일수 위반 아니에요. 그러면 니은만 해당. 해당 여기서 안 되는 거 했으니까 기억, 티글, 리을. 8번은 무효가 아닌 거 그랬어요. 무효가 아닌 거. 그냥 보이죠? 4번에 뭐예요? 중간생략 등기. 그냥 유효라니까요. 이제는 이렇게 나와야 돼. 중간생략 등기. 유효요. 처벌 받는 거죠. 안 써서 그렇다고? 쓸 필요 없죠. 바빠 죽겠는데. 그 다음에 9번. 자, 반사일수 무효가 아닌 거 그랬어. 아닌 거. 반사회질서, 반사회적 법률 무효가 아닌 거 그랬어. 그러면 무효를 찾아야 돼? 사일수 위반을 찾아야 돼? 뭐가 중요해? 무효도 격이 있어요. 그냥 단순 무효하고요. 사일수 위반 무효하고는 차원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거는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헷갈려 버리네. 그러네. 다시 봐봐.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아닌 거 이렇게 아닌 거 찾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 아닌 거 대표적으로 몇 개 있었어? 5개 있었잖아 아까. 강박, 강제집행 면탈. 나와 있네. 강제집행 면탈. 사회질서 위반 아니지. 오늘 별로 뭐 이걸 고민할 일도 없잖아. 다시 한번 강박, 강제집행 면탈, 조세 포탈, 명의 신탁, 투기 목적. 사회질서 위반 아니라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 요것만 알면 돼, 사실은. 항상 거기 안에 답이 있다고. 그러니까 5번이 답이야. 자, 10번. 자, 사일수 위반.
무효인 거 골라라겠어. 자,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 이거는 7번의 기억번 지문하고 비슷하죠. 사일수 위반 아니요. 자, 니은번은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 사기보험 사일수 위반이죠. 디귿번은 변호사인데 민사소송 변호사하면 자격 있어 없어? 있어. 유효. 사일수 위반 아니네. 예.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참고해. 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허위 진술 무조건 사일수 위반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일수 위반 무효 해당되는 거는 니은하고 니을이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되는 거 안 되는 구분해놓고 들어가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문제 고르기가. 그래서 항상 사일수 위반이 나오면 심지어 이렇게 하시라고. 5개 아닌 거 써놓고 대입을 하시라고. 그게 더 빨라. 고민하는 시간보다. 자, 11번. 틀린 거 그랬어. 사일수 위반. 틀린 거.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반사일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실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2번. 자, 사일서 법률행위 무효. 이를 주장하는 이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 취소는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법률행위가 사일서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의 반영이다. 그렇죠? 옛날에는 사일수 위반이 지금 사일수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수 보험계약을 통해서 사기보험 사일수 위반이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매도인이 배임에 적극가담했네. 그러면 자 대리인하고 본인은 다른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요.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는데 본인이 나는 몰라 하면 안 된다고. 실제 재판이 됐던 사건에서 본인이 그랬다고. 대리인이 나는 전혀 모른다고 이걸 갖다가 사일수 위반 아니다 하고 주장했던 사건이야. 판사가 뭐라 했어? 정신 차리세요 그랬어. 동일이야, 동일. 그럼 본인이 하던 대리인 똑같다고. 우리가 저기 110조에 가면 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리인이 사기친 거.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다른 사람을 봐 동일으로 봐. 동일으로 봐. 여기도 마찬가지. 사일수 위반도 동일으로 봐. 그러니까 사일수 위반이 되는 거예요. 대리인 적극가담해도 본인이 적극가담한 걸로 봐버린다고. 그 답이 5번. 자, 12번. 무효로 무효를 골라라겠어. 사일수 위반 무효. 자, 기억본 보니까 꽂히는 단어가 뭐예요? 강박. 니은번 뭐예요? 강제 면탈. 디귿번 뭐예요? 조세 포탈.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은 사일수 위반이 아니지. 예. 근데 니을번은 뭐예요?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나와버렸어. 그죠? 그러면 니을번만 해당되네. 얼마나 고마워. 그 다음에 13번. 틀린 거 그랬어. 자, 3번이 틀렸대. 보여 안 보여? 그래, 강제 면탈. 사일수 위반 아니다고. 그러니까 강제 집행 면탈로 허위 근저당 설정했잖아요. 그럼 근저당 설정 허위 통정 허위 표시니까 무효이기는 해. 그러나 사일수 위반은 아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무효는 아무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행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행했어. 그럼 부당 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잖아. 근데 사일수 위반은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다 보니까 돌려받아 못 돌려받아. 못 돌려받아. 그 차이가 있다니까. 장을 넘겨요. 자, 이중매매 무조건 나오죠. 그러면 자 14번 보겠습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요? 문제를 풀 때 주인공은 누구요? 갑이여 을이여 병이요? 그래 갑. 그래 갑. 항상 우리가 주인공을 쳐야 되잖아. 갑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갑이 자 을에게 매매 제1매 그리고 병하고 매매 제2매매 꼭 등기는 누가 풀어줬어? 그래 그래야 문제가 되거든. 만약에 병이 등기 안 하면 이 문제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러면 자 적극가담이란 말이 들어가냐? 두 번째로 이렇게 그려놓고 적극가담을 찾아보라고.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불을 사일수 위반이니까 이게 무효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무효가 되면 꼭 정이 나타나. 그리고 정은 선이라고 그래. 이 등기 이렇게 유효 무효. 그럼 답은 여기서 나올걸? 그러지 않는가? 안 나왔어? 아니 제가 보면 알아 이제. 아이 그림 딱 그려졌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렇게 갈 거라고 예측하고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럼 고민할 일도 없잖아. 그럼 자 봐봐. 자 틀린 거 발표하시고 1번.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그쵸? 적극가담 했으니까. 그 무효인데 그냥 무효요. 사일수 위반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람은 여기 말수등기 못하는 거고 이 사람은 돈 줬던 거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2번. 자,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을하고 병하고 뭐 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을은 대의에서 말소하고 갖다 놓고 가져가면 돼. 그죠? 대의는 돼.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물어보거든? 그건 돼, 안 돼? 그건 안 돼. 왜 안 돼? 이거는 지금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부동산이 물건이잖아요. 채권자 취소권이 되려면 돈이야 되거든. 금전이야 돼. 이거는 물건이니까 채권 취소권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을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뭐 이전 느끼 그 말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된 사실 한 번도 없거든. 자기가 한 번 진짜로 소유자 된 사실이 있어야 진정명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그 원리를 도입을 했어. 자, 을 입장에서는 결국 을이 취득하긴 하는데 뭔만 한다고? 대의만 한다고. 나머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풀어도 돼. 그게 요령. 그 다음에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어. 그럼 3번. 자, 을은 자, 대의 나왔네. 그럼 있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병으로부터 취득한 전득한 청은 서원이 무과실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답 4번이고. 그 다음에 자 5번 더 봐봐.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풀면 고민할 일도 없이 술술 풀리잖아. 자 15번도 봐봐.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했다.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요? 갑. 주인공이 갑이지. 그 갑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크게 이렇게 쳐놓고 문제를 풀으라고. 그럼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편해. 그러잖아요. 이게 요령이라니까. 그래서 병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에 경려졌어. 근데 적극가담의 말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 얘가 취득하지, 유효지. 그러면 얘는 어째요? 선이면 선하 굴문하고 취득해버리지. 딱 그 세트로 돼 있다니까. 봐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가져와, 못 가져와? 못 가져오지. 계약은 했는데. 그러면 이행지체, 이행불능이요. 불능. 그럼 뭐 하는 거야? 이행불능이니까. 그래, 해제하는 거야, 해제. 해제하면 그때부터 부여, 소급에서 부여요. 그래, 소급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확정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상 회복과 그다음에 손해배상. 그럼 손해배상은 실익이에요, 이익이익? 그래, 이익이익. 그래, 여기 맞춰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1억에 팔고 2억에 팔았잖아.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 1억이지. 그러면 을이 자기가 중도금 이상 줬으니까 자 원상 회복으로 이자 붙여서 돌려받고 별도로 1억을 받는 거지. 그러면은 갑은 괜히 헛고생한 거지. 누구를 위해서? 그래, 병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얼마나 고마워, 을을 입장은 갑이. 그러니까 이런 이중명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단순히 경고무시 하는 사일수 위반을 묶어버렸다. 그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틀린 거 그랬어. 5번이 틀렸대. 왜 틀렸어?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해서 자 배임행위 동그라미 적극가담 했어. 그러면 지가 병이 하든 대리인이 하든 다르게 봐, 동일으로 봐. 동일을 봐버리죠. 그럼 이게 한 번 나와서 앞에 나온 거 한 번 더 또 나온 거야. 말 안 해도
또 나올 거야, 이게. 또 나와.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임행위의 적극가담 나왔네. 그 다음에 갑과 X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병 명의로. 틀린 거는 그랬어. 자, 틀린 거 가입하시고 1번. 자,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뭔만 한다겠어? 대의. 직접 보면 틀려. 대의. 그 다음에 니은번은 자, 불법행위를 한 거지. 사회질서 위반이 불법행위니까. 둘이 다 한 거지. 갑하고 병하고 적극가담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요. 병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건 둘 다. 그 다음에 3번. 자, 갑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계약금 상환하고 중도금 받았으니까 올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100 상환, 계약금 100을 제공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잖아. 중도금 들어왔으니까 안 되는 거고. 자,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절대적 확정적 무효니까 추인이 안 되는 거야. 사실서 위반. 그러죠? 그 다음에 5번. 만약 선의 정 나왔네. 적극가담인데 선의 정 나와서 취득해 못해. 그 유효 주장할 수 없다 그래야지. 있다 하면 틀리지. 자, 17번은 32회 때 나왔던 거야. 근데 문제는 다 쉬웠어. 틀린 거 1번이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틀렸을까요? 자, 반사일서 법률에 해당하는 제2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럼 뭐 했단 이야기예요? 그래, 적극가담 했다는 거예요. 적극가담 했으니까 사일서 위반이 됐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제2 매수인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한 제3자 총, 이 사람 취득하냐고 물어봤어. 유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답이다. 그렇죠? 나머지는 보지 마 그냥. 그 다음에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오네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객관적으로 그냥 불균형, 현저한 불균형. 추정돼 안 돼? 안 돼. 그 입증을 해야 돼. 누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는 자, 피해자, 폭리자 나오거든.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 셋 다 필요해. 셋 중에 하나 하면 돼. 셋 중에 하나 하면 돼. 궁박은 경제적, 신체적, 육체적, 심리적 따지지 않죠. 경솔은 신중하지 못한 거. 무경험은 거래 일반, 특정 영역. 거래 일반. 특정 영역을 전문가 영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폭리자는 이거를 갖다가 아는 것만은 부족하고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대리인을 통해서 그럼 궁박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이 무효가 절대적 확정적 무효야. 그러니까 추인 돼 안 돼? 안 돼. 외적으로 전환은 돼 안 돼? 돼요. 그 다음에 부재소 합의 효력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자, 절대적 무효니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피해자는 있어. 폭리자는 해 못해? 못해. 그 다음에 적용이 안 되는 거 어떤 경우 적용이 안 돼? 자, 기부행위, 증여, 경매는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 거래에서만 통용이 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나 계약에서만 거래에서 폭리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고 들어가면 돼. 자, 18번에 틀린 거 했는데 자, 1번 보면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한다 그랬어. 반대죠? 답이죠? 그 다음에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가운데 하나가 필요하다. 그렇죠? 3번 법률행위가 공정하게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고 해서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추정되지는 않는, 추정 안 되는 거죠. 피해자 입증 그래야 되겠죠.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을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부재소 합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자를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죠? 한 장을 넘기면. 자, 19번에 틀린 거 그랬어. 자, 2번이 틀렸어. 꽂히는 단어가 뭐예요? 중요, 중요. 중요. 딱 보고 눈에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보이면 그 바로 답 하면은 1초도 안 걸리잖아. 그러면 다 풀 수 있지, 시간 안에. 그 다음에 5번도 봐봐. 경매 절차예요. 경매. 적용해 안 해? 안 해. 경매로 가면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경쟁 입찰로 가니까 올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20번. 자, 틀린 거 했네. 자, 경매는 적용돼 안 돼? 무상계약 안 되죠. 왜냐면 폭리해야 되니까. 3번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전환. 원래 전환 안 되는데 유일하게 인정해 준 거잖아요. 석고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리인 통해서 했어. 그럼 공부하고 누구기죠? 본인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5번.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나중에 판단해. 나중에 판단하면 참말 볼만할 거예요. 그 저기 부동산이 그냥 폭락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어째요? 다 됐는데 폭락했으니까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무효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난리 나버리죠. 거래질 무너져 버리죠. 그 다음에 21번 틀린 거 했어. 자, 5번이 틀렸는데 좀 이렇게 생소한 지문이잖아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거래 일반에서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관적으로 봐요? 객관적으로 봐요? 객관적으로 봐요. 여기는 뭘로 본다 했어요? 주관적. 그러면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거래하는 거하고 우리 일반인들 거래하는 거 같아? 다르잖아요. 주관적으로 봐보면 그렇게 보는 거고 객관적으로 보면 거래 일반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요. 의사표시 해석까지 할게요. 자, 해석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해석할 필요가 없죠. 불일치하면 해석을 하죠. 그럼 의사에 초점을 두는 해석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이 없는 경우. 그쵸? 그 다음에 오표시 무효 원칙.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상할수야. 상대방이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어. 그러면 자연적 해석 중요하지. 그 다음에 주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지. 대신 상대방은 뭐 해야 돼? 선무해야 돼. 상선. 이게 숨겨져 있어.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시각이요. 그러면 1번에서 보면 갑은 자기가 옛날 아주 귀중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 얼마에 팔려고 했어? 960만 원에. 근데 표시는 얼마로 해버렸어? 690. 그럼 상대방은 표시된 대로 가니까 690을 알았잖아. 무슨 해석? 그래, 규범적 해석. 답 4번이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오표시 무효 원칙인데요.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그래서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욕심 나잖아. 그래서 어쨌어요? 나한테 팔아라 하니까 우리 갑한테 나한테 팔아라 하니까 갑이 오케이 했다 이 말이죠. 합의가 됐다 이 말이죠. 합의 동그라미. 합의가 나와 버리면 뒤에는 착오는 올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합의는 내가 알고 합의는 거잖아. 착오는 모르고 오는 거잖아요. 항상 그게 답으로 많이 떠요. 그래서 합의가 동그라미. 그리고 계약서에서는 X로 해야 되는데 Y2G로 표시를 잘못한 거죠. 잘못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원인염 등기 말소하고 다시 X토지에서 청구해가지고 등기하면 문제가 안 생겨. 그래서 오표시 무효 원칙. 손해난 게 없잖아. 그러면 자 1번 매매계약에는 합의가 됐으니까 낙성계약이니까 합의 약속오면 이루어져 버리지. X토지 유효하게 성립. 답이네. 옳은 거였으니까. 너무 간단하잖아. 그럼 Y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잖아. 유효 무효. 무효도 아니야. 성립도 안 됐어. 무효로 하기도 틀려. 성립이 안 됐으니까 무효도 오면 안 돼. 그 다음에 3번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여기까지는 맞아. 착오는 올 일이 있어 없어? 없어. 합의에 나오면 무조건 착오 안 와. X.
그 다음에 4번 Y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 안 했어. 여기 불합이야, 불합. 의식적, 무의식적. 의식적, 무의식적. 무의식적. 그 다음에 자 4번에 Y 토지에 대해서는 성립 했고, 그 다음 5번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습니까? X는 성립했죠. 그 다음에 자 50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자 의사 표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